이런 유행이 퍼졌습니다. 비트코인만 준비금 채택하면 본인들의 주가가 오르고 시총이 올라간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가 관세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식 외교를 중동 갈등에도 지금 대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전 2주의 협상 시한을 딱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할 시간을 마련했고, 백악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란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2주 내에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물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2주의 시간을 줬다라는 거, 이란을 초반에 강력하게 압박해놓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 다음에 원하는 조건으로 잘 추스리고 다독여가지고 협상을 맺는 트럼프 정부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정세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인물 시진핑과 푸틴도 통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조속히 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동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글로벌 핵심 인물들이 모두가 지금 힘을 쏟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 시진핑, 푸틴 모두가 다 화해를 촉구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번지고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장기화는 되더라도 충분히 저는 봉합을 짓고 매듭을 짓는 모습이 2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 하단부를 다시금 지지를 하면서 106K 부근까지 말아 올려준 상황이다. 어쨌든 이 수렴 상단이던 하단이던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컨펌이 나오기 전에는 확실하게 상승 반전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불안에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가격을 버텨주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이 현재 얼마나 강한 자산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1위 은행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사업 의지가 뚜렷하며 월가가 지금 암호화폐 도입 빠르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조의 지금 유동성을 풀면서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 물론 이런 식으로 조건 없이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유동성 자산의 관점만을 봤을 때 한국 시장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추경을 편성하고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크립토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제의 요구해가지고 결국에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제 하원으로 향하고 하원이 승인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애리조나 주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채택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후에 크립토 관련 법안이 이런 식으로 친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도 마련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채택하려는 그런 굉장히 가상자산에 활짝 열려있는 스탠스로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한국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CEO 아르노이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금융시장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이 상품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에 따른 규제를 준수할 거다. 혹자는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테더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던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테더는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의 맞춤으로 얘네가 상품을 지금 출시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이 테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니어스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 결제 기업들, 대형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아프리카의 크립토 거래소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금융 혁신적인 상품이고, 이러한 초대형 기존 결제 강자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모습,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머스크의 X가 엑스머니라는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고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냐? 최근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비자와 함께 디지털 지갑과 P2P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머스크가 만약에 X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와 송금을 같이 담아준다라고 하면 크립토 개별 시장에 더욱더 큰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이런 엑스머니 출시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전역의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획득을 했고 최종적으로 모두 승인을 받은 상태. 엑스머니의 출시 또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머스크가 크립토 결제를 포함시켜 준다.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하반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서 미국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던 이더리움의 역사상 가장 큰 채택의 순간이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되는데 왜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네트워크를 체크해보면 현재 전체 스테이블 시총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진 60%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계속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이더리움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네트워크 2위는 트론 그리고 3위에는 솔라나가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네트워크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리플 같은 경우에 RLUSD 지금 하루 만에 1000만 달러를 발행하면서 5억 달러의 시총을 눈앞에 두면서 리플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RLUSD를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샘러 사이언티픽 또한 2027년 해봐야 지금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무려 비트코인을 10만 5천 개 보유하겠다.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 최근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채택을 밝혔던 나스닥 상장사 프레네틱스 또한 비트코인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3%나 급등했다. 이제 전 세계 상장사에 이런 유행이 퍼졌습니다. 비트코인만 준비금 채택하면 본인들의 주가가 오르고 시총이 올라간다. 이러한 흐름에 모든 전 세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불과 2024년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을 준비금 채택으로 한 기업이 64개에 불과했는데 지금 2025년이 끝나지도 않았고 반 왔습니다. 벌써 2배가 넘는 수준의 상장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아닌 기업들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시즌이 종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방이 오히려 더더욱 단단해지고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유동성을 풀어준다고 하면 더욱더 팽창하는 시장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지금 120조 원을 돌파했고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3.9% 무려 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속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5% 10%까지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핵심 부분을 가져가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지금 ETF 출시한 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서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징 뭡니까? 2100만 개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달러처럼 누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무한하게 찍어낼 수 없고 딱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ETF 세력들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홀더들 또한 이런 식으로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고 대형 헤지펀드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그리고 초대형 마켓 메이커 제인스트리트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월가의 금융 거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리고 왜 항상 스테이블 코인이던 비트코인 현물 ETF던 뒤에 배후를 까보면 월가들이 숨어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 보신다면 향후 비트코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중동 갈등으로 이렇게 흔들림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오히려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들, 상어나 고래들은 오히려 더 바이더딥을 하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 누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장기 홀더의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 또한 최근 조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단기 홀더들은 물량들을 전부 다 팔고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모습 언제도 나왔습니까?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긴 조정장, 이때 모두가 시즌 종료를 외칠 때 단기 홀더들은 전부 다 물량을 팔았지만 장기 홀더들이 그 물량을 전부 다 가져갔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신고점 랠리가 나왔다라는 것,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요 모멘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고점 찍었고 다시금 하락장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조정장 막바지 수준의 음수의 수요가 지금 없다시피 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위축 국면,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수렴 하단을 일단은 딛고 올라왔고,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일봉 종가로 20일 2평 위에 몸통이 확실하게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수렴 상단 충분히 시도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 수렴 상단과 직전 고점 구간인 109K 위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또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 수렴을 뚫는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 지정학적인 중동 갈등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니까 주말 흐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102K 부근이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이유, 5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줬던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지금 102K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102K를 깨고 박스권 깨지 않는 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재차 하락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이 박스권 무빙을 가져가면서 중동 갈등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신규 지갑들이 가격이 횡보하고 조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재밌는 상황.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이 흔들리고 중동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지만 실현 소닉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과거 관세 쇼크 때처럼 이러한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중립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닉셀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관세 당시에는 리스크 인덱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위험 구간을 표시했는데,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리스크 인덱스가 너무나 지금 로우 리스크 구간에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지금 하락장으로 가는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준비하기 전 물량을 고래들이 매집하고 지금 축적을 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본격적인 대상승 스릴과 유포리아 장이 나오기 전 패턴 뭐였습니까? 이런 믿음의 구간에서 한번 개미를 털어주고,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관세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근데 그 이후 비트코인 다시 말아 올리고 있고 본격적인 스릴장을 준비하기 전 지금 고래들이 길을 모으고 축적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클의 70%, 80% 구간까지 온 것은 맞지만 진정한 랠리는 보통 마지막 이 스릴과 유포리아 구간의 포물성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 비트코인 사이클인 만큼 남아있는 30%, 20%의 레이스까지 우리는 잘 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꼭 포트폴리오에 넣고 자산으로 보유해야 되는 이유, 미국의 부채 시계를 보면 또다시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는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부채가 상승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국채 발행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하게 채권 발행해서 찍어내는 달러를 무엇으로 바꿔놔야 되겠습니까? 이 화폐 현상의 본질을 보신다면 왜 이런 식으로 기업들부터 ETF, 이런 월가의 기관들까지 비트코인을 이렇게 급하게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현명한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